안녕하세요. 뻔뻔한북톡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독 강일 청약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거의 아주 뜨거워진 프라이팬처럼 대성베르힐 3만 명이 몰렸어요. 경쟁률이 97.4대 1. 그만큼 여기가 무슨 경쟁력이 있다? 가격 경쟁력.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가 딱 붙어 있어도 이 9억대가 넘어가는 어떤 분양가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적어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7, 8억대가 가장 좀 좋은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서울 분양에서 5년 전에 이 수색증산 뉴타운 이 분양가가 7억대, 8억대 정도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자면 9억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붙지 않는 곳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대가 되면서 1순위 청약 결과 고독강일 대성베르힐 단순 경쟁률 97.4대 1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 집값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격이죠. 가격이 너무나 올랐어. 얼죽신이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니야. 더 이상 이제 신축은 그렇게 고점에 물려봤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게 발목 딱 잡혀버리면 앞으로 유턴할 지점도 잃어버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틈새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 닥치고 공급이라는 기존 이 집값 추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세금에 집중하지 않고 공급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조금 이 양질의, 그리고 분양가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엄청난 이 공급 양상이 계속해서 좀 양산이 돼야지 전체적인 어떤 집값 추이가 좀 잡힐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고독강일 대성베르힐 84A가 최고점을 찍었죠. 거의 10,000명 이상이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311세대 모집에 3287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장 수요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가격이다. 가격이 적정선에 물려 있다면 미분양, 악성 미분양, 또 무순위 줍줍 무한궤도로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봉착한 것은 아무리 분양을 해봤자 사줄 사람이 없는 거야. 계속적으로 이게 미분양 상태로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죽으라고 굴착기로 땅 파고 콘크리트로 건물을 올려도 자금 회전이 안 된다. 그만큼 자금 유입과 자금 유출이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업 자체가 업황이 이만큼 지금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분양시장의 성적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고독강일 대성베르힐 84A 타입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평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1가구 모집에 11,457명이나 몰렸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절실하다. 84A가 302대 1, 84B가 185대 1, 84C가 231대 1을 찍었죠. 강일역을 코앞에 두고 있는, 어찌 보면 고독지구와 고독강일이 질적으로 보자면 아파트의 가격의 컬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결국에 가서는 강동구라는 전체적 지역의 포지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고독 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상한가와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고독자이가 지금 16억 4천을 찍고 있습니다. 30평대가 이번에 고독강일 대성베르힐이 9억대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어떤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고독강일 대성베르힐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시세 대비 2억 정도 저렴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용가리 통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안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달려든 거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강일역 도보권 있고, 강명초, 강명중, 강일고 학군도 괜찮은 편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길동 D아트, 여기도 강동구야. 근데 20평짜리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 버리네. 고덕 강일 대성 베레일은 84제곱 30평대가 9억대였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곳은 무조건 서울은 이제 뭐 강남권이나 비강남권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10억이 넘어간다.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 분양가가 좀 압박이 심한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32세대 모집에 88명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고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고 불광역이라는 이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는 역인데요. 여기도 20평대가 11억 3천이야. 아무리 불광역이 교통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도 야, 이런 식으로 가격을 높이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죠. 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겠다. 아니, 지금 주담대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 하지만 이게 고금리 상황에서 뭐 이전처럼 뭐 초저금리 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이 집값 자체가 지금 분양가 뺀 만큼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여기서 계속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평균 경쟁률 8.7대 1 찍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고척동, 구로구. 야, 옛날에 은평구와 구로구가 아니야. 그죠? 은평구 20평대 11억. 구로구 역시도 20평대 9억 8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평균 경쟁률 9.77대 1밖에 찍질 못합니다. 뭐 개봉역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정말 뭐 귀빈 대접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이런 목마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분상제 아파트 내가 그것도 강남 노른자 입지 아파트 당첨되면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 투기적 마인드가 발동이 되니까 부정청약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시세 차익 기대 크니까 당첨되고 보자. 부정청약 유혹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래서 20억 로또 청약 당첨. 아이 과연 어떤 비법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당첨됐을까? 알고 보니까 위장 전입이네. 대부분 주소를 바꿔가면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고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DH방배, 그죠? DH방배에는 46가구, 레미안 원펜타스 역시도 41가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역시도 16가구, 청담르엘 15가구,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35가구. 이거 무려 도합 150채가 줄줄이 줍줍행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이렇게 상급지의 부정청약으로 인해서 물량들이 무순위 집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노렸던 수십억의 로또 차익, 무순위 집주 고스란히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0평대가 26억 8천, 뭐 매물은 거의 뭐 30억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5구 타입이 1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 가격이죠.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 잠실,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서초구에 위치해 있죠. 여기 35억, 40억 간다는 말이 있는데 20평대가 18억인데 지금 벌써 35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눈에 불을 켜고 뭐 부정이든 말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당첨되기 위해서 뭐 들이밀었다는 얘기죠. 84제곱은 뭐 24억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매가는 41억 정도니까 충분히 뭐 2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편법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방배 역시도 뭐 지금 34억 거래가를 뜨고 있는데 지금 뭐 22억에 분양을 했죠. 뭐 단기간 안에 10억이 그냥 훌쩍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H방배, 레미안 원펜타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등등 청담르레까지 150채가 와르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여기는 일단 뭐 전세가 충분히 그 보증금으로 분양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분양가가 뭐 15억, 20억 한다고 해서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청약 열기,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많은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 앞으로 또 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또 오픈할 그런 어떤 단지들이 많아서 총 23개 단지, 그러니까 19,700가구가 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강남구에서도 분양을 하고요. 비강남권 그리고 경기권, 수도권에서도
분상제 가격표를 단 것들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어떤 부동산 지금 분위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 새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닭공이다. 닥치고 뭐 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공급 절벽 해법은 공공주택 확대로 가겠다라는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집값 고점에 물려 있다는 거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이걸 좀 안정적 궤도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임기 내 뭐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무주택자들 일단은 청약 통장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2.5%까지 지금 0.25% 베이비컷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또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건, 이 기준금리가 완화가 되면 대출이자 부담 완화되겠죠.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경색돼 있다가 유입돼. 그러다가 다시 주택, 빨리 집 사야 되겠네.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제 침체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살짝 딜레마 현상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뭐 국민은행이 내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가상금리 0.17%, 그러니까 어제 날짜였죠. 6월 4일부터 0.17% 비대면 주담대 가상금리 오히려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영업이익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고, 신한은행 역시도 뭐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 확대시킨다는 건 그만큼 대출 파이를 더 늘리겠다는 어떤 의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금리는 뭐 눈치 보여서 팍팍 못 내리지만 대출 한도는 일단 늘려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막차 수요를 공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중은행의 움직임들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 5월 한 달 새 가계대출이 6조 원 늘었습니다. 이것도 좀 뭐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지는 그런 어떤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계대출이 갚을 능력은 없는데 뭐 언젠가는 갚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온 세상 자금 끌어당기다 보니까 영끌족들이 지금 거의 뭐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상계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강남 쪽은 올랐다 하지만 비강남권은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는 추이가 눈에 보이거든요. 3개월 만에 5천만 원 빠지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여기는 5천만 원 빠지는 게 많이 빠지는 거야. 왜? 강남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조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겁니다. 겨우 5천만 원 빠졌네. 그게 아니야. 그래서 서울 낙폭 1위를 찍은 곳이 노원구 집값입니다. 회전율이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노원구? 그죠? 갭투도 많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 좀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거의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끌족들 임의경매, 그러니까 원금이자 후달려서 갚지를 못하니까 경매로 넘어가 버리네. 그렇게 집을 사기 위해서 오매불망 노력했건만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자산 가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1.66 오른 데 비해서 노원구는 6개 자치구 중에 하락한 것으로 0.23% 내려서 서울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뭐 영끌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죠. 겨우겨우 집을 샀고 또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갚을 길이 없네. 연체율 뭐 2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0.09 12월에 2021년 12월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월 0.33%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개인 디폴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 수치로 가게 되면 뭐 집을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뭐 그냥 집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노원구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는 추이 보이고 있죠. 도봉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는 조금 그 추이가 그 파이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뭐 워낙에 기본적으로 노도강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적은 곳이라 좀 공식적인 지표가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환율 절상, 그러니까 원화 자체가 계속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이게 미국이 자국의 수출 기준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는 낮추고 교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는 올리는 그런 어떤 이 은연중의 압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관세 문제도 좀 문제거니와
뭐 스스로 미국도 후폭풍을 셀프 디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서비스업도 뭐 1년 만에 지금 위축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원화 가치, 환율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 자산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세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이, 그리고 금리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어떤 압박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화가 달러 대비 절상이 되면 아파트 값은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집값 조정은 금리와 환율의 분기점 안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수출 기조가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화 가치의 절상 때문에 자산 가치는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집값에 고점이 물린 것, 뭐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내수 경기와 수출 궤도는 굉장한 이 비상등을 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이 공급의 속도를 늘리고 그 파일을 확장해 나가느냐, 그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부분도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을 잘 협상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뭐 경기와 수출 부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분상제 아파트가 대세가 되고 있죠. 아마 이 분상제 가격표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고, 닥치고 공급이다. 기존의 고점에 물려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수순대로 갈 가능성 높고요. 관세 때문에 수출과 경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데, 협상을 좀 잘 해나간다면 우회로를 틀 가능성이 높고요.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버리면 아파트 가치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또 호재들로 마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모저모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